제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굳은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갈까요?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또 보니까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닌 것 같죠? 자, 85번. 나 부자씨는, 그래, 너는 부자다. 2015년 서울의 소유자는 자, 밑줄 1세대 1주택 5년 보유한 아파트. 자,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비과세. 이 경우, 그래서 아파트를 다 같이 향됐다. 그럼 비과세란 말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경우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의 양도소득 기본 공제금액을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럼 얘는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구나라는 거 빨리 감을 잡으셔야죠. 왜 못 받는지는 봐야죠. 실질 양도가액 얼마고? 10억. 기준시가 12억 원. 실질 취득가액 6억 원. 기준시가 5억 원. 양도 당시 다른 주택가 입주권은 없었으며 해당 연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그러면 1세대 1주택 5년 보유 아파트인데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왜 양도 차익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뭐를 보고? 실질 양도가 얼마? 10억. 그러니까 고가주택이구나 라는 거죠.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주어진 자료 보니까 기준시가와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실가가 나와 있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 되는가? 실가로 해야죠. 실가로. 그러면 실질가 양도가액이 얼마고? 10억. 실질 취득가 얼마? 6억. 그럼 양도차가 얼마예요? 4억이죠. 그러면 양도차익 4억을 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요건 충족했으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니까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해야죠. 어떻게 안분해야 되죠? 양도가액 얼마? 10억에서 무조건 얼마 빼는 거죠? 9억. 이거를 양도가 15라니까 요거는 과세 비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10%죠. 따라서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얼마? 4천만이 되는 거죠. 그럼 4천만짜리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보니까 4천만 원짜리 2개, 4억짜리 2개네. 예. 그러면 이때는 10%만 과세하기 때문에 4억 원이 아니라 얼마만 과세되는가? 4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해야죠. 일단 보유 연수가 몇 년이라서요, 여러분? 5년. 곱하기 1년당 몇 프로 해줘야 되죠, 여러분? 8% 해야 되죠. 왜 8%죠?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러니까 공제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은 양도 차익의 몇 프로? 40%. 그럼 얼마인가? 4, 46, 1,600만이 되겠죠. 1,600만짜리 나왔나요? 예, 나와 있고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나와 있죠.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다른 자산의 양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거기 윗줄 다른 자산에 다른 주택가 입주권은 없었으며 해당 연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만 얼마 받으면 되는가? 250만 원 공제받았죠. 이때 기본공제는 안분 계산한다, 전액 공제한다? 전액.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1,600만 원, 250만 원.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인가요? 예. 그래서 85번은 답이 1번. 예, 1번.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출전 들어가면요. 이렇게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볼 때는 양도차익에서 뭘 차감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한테는 양도채가 뭐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죠.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뺀 금액이 뭐야 여러분? 양도소득 뭐죠 여러분? 과세 표준이죠. 그러니까 출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론 뭐까지? 양도소득 기본 공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죠. 지금 요거는 시험 대비상으로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냐, 기본 공제 금액이 얼마냐, 양도치가 얼마냐 따로따로 물어봤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양도소득 과표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미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양도차익까지는 물어봤어요 이미 실전에서. 그러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출제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럼 최소 어디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 양도소득 금액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 또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 과표 물어보죠. 뭐 기본 공제는 뭐 그냥 전액 250이니까. 네, 그래서 과표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자, 80번 양도소득세에서 증여 이월 과세에 관한 다음에 설명이 틀린 것은 별표 3개. 증여 이월 과세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역시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7조 반드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냥 빨리 나가기 위해서 답과 틀린 거 이런 것만 딱딱 집어서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증여율 과세에 관한 다음에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렇죠? 첫째, 당사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된다. 둘째,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일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둘째, 토지나 건물, 밑줄, 부동산이죠. 또는 시설물 이용회원권, 밑줄. 이 두 가지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걸 출제에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리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틀린 말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여율 과세는 부동산과 회원권을 양도했을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3번 사망으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밑줄 사망이 포인트야. 사망으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떻게 됐어? 소멸됐죠.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뭐가 됐을 때는 협의매수나 수용 밑줄 협의매수 수용 자발적 강제적 이럴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죠. 이때는 증여율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을 취득시한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론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언제를 하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하고 그때 가액을 뭘로 하라? 실질 취득가를 하라 그 얘기죠. 5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가 그렇죠. 4번과 5번 묶으시고 이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결론이죠.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할 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양도 차익을 한도로서 밑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래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못한다? 못해요? 다시 한번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런데 증여 이월 과세를 정할 때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양도차익 한도랍니다. 양도차익 한도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37쪽에 요 박스 있죠?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쪽의 박스. 그래서 특히 증여 이월 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증여 후 양도 꼭 비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87번 다음 자료에 한 의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뭐죠?
자, 갑이 3억 원이 실직 거래가에 취득한 토지를 6년 보유하고 을에게 증여했답니다. 누가 취득자고 누가 증여해줘요? 우리 이게 더 어려워. 응? 갑이 취득했죠? 갑이 취득해서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증여했죠. 얼마 주고 샀대요? 3억 주고 샀대요. 3억 원. 실가죠? 네. 자, 그래서 몇 년 보유하다가? 6년 보유하다가. 그리고 갑이 을에게 증여할 당시 시가는 얼마짜리였고? 7억짜리였답니다. 시가 7억. 이에 따라 증여세 1,000만 원을 누가 냈어요, 여러분? 증여세 누가 내야 돼? 수증자 을이 내야 되겠죠. 1,000만 원 냈대요. 그리고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했다. 다른 필요 경비는 없다. 라고 가정하래요. 다른 필요 경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내고 또 뭐도 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도 내야 되죠, 여러분? 너희는 이것까지는 고려하지 말라 그 얘기야. 자꾸 복잡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증여받은 후, 을이 증여받은 후 이 몇 년 보유하다가 2년을 보유하다가 예, 특수관계인이 아닌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했다 그 얘기죠. 얼마에? 8억 1,000만 원이에요. 8억 1,000만 원이에요. 실가죠? 양도했다. 자, 그러면 보죠. 1번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누구면? 배우자. 그러면 배우자 간에 뭐가 있었고? 증여가 있었고, 증여받은 목적물이 뭐였고, 여러분? 토지, 부동산이었죠? 네. 그리고 그걸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규정 정하는 거죠?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되죠. 증여 2월 과세. 배우자 간에 증여를 받고 토지를 증여받은 또 5년의 제3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 충족했으니까 증여 2월 과세 적용하는 거죠. 그럼 증여 2월 과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다? 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고요? 8억 1,000만 원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7억 원으로 잡아야 돼? 3억 원으로 잡아야 돼? 3억 원으로 잡아야 되죠. 3억 원. 이날을 기준하라고 쓴다. 그리고 이때는 양도책 한도로서 뭐를 잡을 수 있더라, 여러분? 증여세 필요금을 산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0만 원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됐을 때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억 원이 되네요. 그래서 3억 1,000만 원을 빼니까 5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뭐라고 했어요? 양도차익 얼마? 5. 맞죠?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양도세 누가 내는 거예요? 을이 내야죠. 을이 양도했으니까. 을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양도자는 을이죠. 네,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배우자인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가에서 취득가했던 필요금으로 공제한 자녀가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네, 맞는 말이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번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배우자인 경우에도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자, 증여할 때는 무슨 지간이었는데? 배우자였는데 양도 당시에는 뭐 했다고 여러분? 이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혼해서 부부 관계가 소멸됐지만 증여율 과세를 적용해요, 안 해요? 해야죠. 이혼했을 때는 이혼으로 인한 소멸관계는 이때는 증여율 과세를 적용하는 거고, 뭐 했을 때는 사망했을 때는 증여율 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면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 시기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의 당초 취득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니까 8년을 보유했나요?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죠. 근데 거기는 뭐라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결론, 여러분, 결론이가 증여를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날 기준이 돼? 증여 받은 날의 기준인가? 근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하면 요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증여자의 당초 이 날을 기준하라는 얘기야. 서 있죠. 강에다 매직 쇼까지 한다. 이해되세요? 이 날이 아니라 이 날에. 그러니까 이 날로부터 이 날까지 뭐가 자, 그래서 항상 이 날이다. 뭐 할 때는 증여를 가서. 그럼 요가액을 뭘로 잡고 취득가액을 잡고 이 날로부터 뭘 따지고 보유기간 따지고. 됐나요? 그러면 세율 따질 때도 얘는 2년 보유한 걸로 따져야 돼? 8년 보유한 걸로 해야 돼? 8년. 예, 그래서 결론은 증여 2월 과세를 할 때는 갑의 증여제 당초 취득 기준에서 취득 시기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 기간 세율 적용할 때의 보유 기간 다 언제부터 따져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죠. 꼭 좀 잡으셔야 되겠네요. 자, 4번.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소 외의 특수강의입니다. 자, 조건이 바뀌었어요.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이랬어요.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 아니라 을 제외한 뭐야, 여러분? 특수관계인이죠. 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나서 몇 년에 5년에 제3자한테 양도하면 이때는 바로 부당행위 해산 부인 규정인 증여 후 양도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증여 당시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속, 자, 밑줄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속 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이때는 밑줄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거 밑줄 하나. 즉 갑이 이거 보세요. 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정의할 때는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 요거와 그거죠. 그다음에 밑줄 수증자 을이 낸 뭐와 증여세와 을이 양도했다가 가정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합한세 밑줄 수증자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세 밑줄.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하나와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낸 증여세와 을이 즉 수증자가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이걸 합한세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둘 중에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자 동그라미 뭐 할 때는 클 때 한해서 이때는 뭘 적용한다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죄송합니다.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갑이 양도했다고 갑이 직접 양도했다라고 계산했을 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지금 실은 누가 양도한 거죠? 을이 양도했어. 근데 을이 양도한 걸로 보지 말고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한 걸로 봐서 뭐 계산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실은 을이 증여받았을 때 뭐 냈어요 여러분? 증여세. 그리고 지금 을이 병한테 양도한 거죠. 그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이걸 합한 금액보다도 갑이 직접 양도했다 가정했을 때 양도세가 더 크면 과세관청은 얘를 잡겠다 갑을 잡겠다. 이때는 갑을 잡겠다냐. 그러면 이때는 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을이 내는 세금이 더 많아. 그러면 갑을 잡아 안 잡아?
안 잡고 그냥 을이 낸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저기 죄송합니다. 37쪽 핵심 이론. 자, 증여 양도 보세요. 부당 계산. 증여 이월 과세와 다른 점을 찾아야 돼요. 증여 이월 과세는 누구 간에 증여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 간 증여해야 되죠? 근데 부당 예산 부인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을 제외한 특수 관계자야. 그로부터 증여할 때 2번 밑줄 증여자가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 요걸 말하는 거죠. 요 금액이 수중자가 낸 뭐와 증여세와 수중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반드시 누가 더 클 때?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더 클 때. 그거를 밑에 2번 있죠? 그거를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의 하남 있죠? 찾으셨어요?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의 하남. 그거 바로 밑에 있잖아. 그게 바로 위에 거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조세 부담이 부당한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정한다. 즉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보다 얘가 뭐 할 때만 클 때만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러면은 을이 내는 세금이 더 크면은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이때만 적용하는 거고 이때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금 누가 양도했지만 을이 양도했을 때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중간에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고 그냥 갑이 직접 누구한테 양도했다고 병한테 양도했다 가정에서 양도세 비해서 얘가 더 크면은 얘를 잡겠다는 얘기야. 요게 뭐고? 부당예산 부인 규정. 얘가 내는 세금이 얘가 더 커. 그러면 그냥 세법은 그냥 얘를 그대로 납세물 잡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결론은 헷갈리면 누구한테 때리겠다 세금이 많은 놈한테 때리겠다는 얘기 세금을. 중간에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걸 용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지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4번 양도책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 5억 1천만 원이다. 5억 1천만 원. 아까 1번 있던 얼마였어? 5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갑이 했을 때는 얼마 나와? 5억 1천만 원. 왜? 8억 1천만 원에서 얼마 빼라고? 3억 원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안 뺐죠, 여러분? 요거를 인정 안 해줘. 증여세를. 부당예산 부인 규정할 때는 증여세를 뺀다 안 뺀다? 안 뺍니다. 왜 안 빼냐면은 아예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증여 자체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납반 뭐는 증여세는 환급해 줍니다. 돌려줍니다. 누굴 잡는 대신? 갑을 잡는 대신 갑한테 양도소득 때린 대신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니까 없었던 걸로 보니까 증여세는 뭐 한다? 환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보니까 양도가가 얼마? 8억 천. 취득가가 얼마? 3억. 그래서 양도책이 얼마 나온가? 5억 1천만 원. 그리고 요때 증여 2월 과세를 죄송합니다.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거기 여러분 박스 보세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을이 아니라 누구야? 갑이 됩니다. 증여 2월 과세를 정할 때는 양도세 납세무자가 누구예요? 증여 2월 과세를 정할 때는 양도세 납세무자가 누구예요? 을. 그러나 부당행예산 부인 규정을 정할 때는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납세무자 있죠? 찾으셨어요? 요건 조세피 목적 납세무자 있죠? 이때 일반적 증여나 증여율 과세는 납세무자가 누군데? 수중자인 양도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건데 부당예산 부인 규정 증여 후 양도를 할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수중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자가 됩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이때는 증여자를 양도소득세로 납세 의무자 잡기 때문에 이때는 갑과 을 간에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밑줄. 마지막 줄, 박스 마지막 줄. 증여 후 양도를 적용할 때는 이때는 수증자와 증여자 간에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증여일 때는 증여율 과세일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 박스 꼭 비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자, 갑이 직접 양도했을 때 가정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내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얘가 더 크면 얘를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미 이때 증여를 하고 예, 소유권 넘겼고 지금 돈은 양도해서 누가 받은 거야, 여러분? 을이 받았죠? 을이 양도해서 돈은 누가 받았어? 을이 받았어? 근데 우리 세법은 누가 양도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갑이 양도를. 그러니까 얘는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돈은 얘가 받았잖아. 팔아갖고 병한테. 그러니까 얘가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돈 있는 을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라는 얘기야? 연대 납세. 그래서 얘가 세금을 못 내면 네가 대신 내라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박스 바로 맨 밑에 거기 부당예산 바로 위에 별표 2개. 이래도 이렇게 갑이 내는 세금이 더 많다 하더라도 밑줄 양도소득이 해당 수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어쨌거나 이 돈이 누구한테 들어온 게 확실하다면 을이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때는 또 적용하지 말래. 죽여라 이씨. 그래서 기껏 갑한테 때렸는데 실제 돈은 받기를 얘가 확실히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때는 그냥 징역 요거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말고 적용하지 말라 그 얘기야. 그게 바로 여러분 별표 2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제외 옆에다 적으세요. 즉 증여 후 양도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제인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출제인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쉬워, 어려워? 쉽죠. 근데 여러분은 어렵죠. 그게 바로 이제 출제위원과 여러분의 상반된 입장이죠.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책은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증여에 대한 과세 비교 그리고 그 밑에 부당예산 부인 규정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요. 요건 한 문제 정도는 꼭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양도소득세에서. 자, 5번. 위 4의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즉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을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법의 규정에서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증여세를 환급해 준다. 증여세를 환급하니까 증여세를 필요경비를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그래서 여기 아까 8억 1000에서 3억을 뺀 5억 1000만 원이 되는 게 증여세를 못 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증여유 과세 때는 필요경비를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 이게 또 다른 점이죠. 에이, 어차피 뭐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틀리지 뭐. 그럼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고 뭐 계산 문제 버렸어 이거 버렸어 저거 버렸어 뭐 어디서 받겠다는 얘기야 도대체. 자 88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밑줄 증여 후 양도 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죠.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밑줄 증여 후 양도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여러분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적용 대상입니다. 밑줄. 아까 증여유효 과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뭐였어요? 부동산이나 회원권인데 증여 후 양도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식을 양도했다. 주식을 증여 후 양도했다. 적용해요 안 해요?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안 하고? 하고.
증여이월 과세는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증여이월 과세는 뭐일 때만 한댔으니까? 부동산이나 해외원가일 때만 적용한다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다른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밑줄 쳐야 돼. 을 증여하는 그 증여받은 또 몇 년이네? 5년이네. 증여받은 자가 제3자한테 양도할 때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부당예산 부인규정 적용 요건이죠. 2번 밑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밑줄 하나. 이게 다시 밑줄 갑니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 양도세 합한세 밑줄 하나. 이걸 비교해서 자 여러분 거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 밑줄 쳤죠? 요거를 A라고 가정합시다. 요게 A. 그 다음에 예.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세를 합한세 요거를 B라고 적어놔. 그래서 반드시 A가 B보다 뭐 할 때? 클 때만, 예, 클 때만, 그때만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어디 있어요? 양도세가 적은 경우 그랬죠? 이걸 말하는 거죠? 자, A가 더 클 때만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2번은 뭐라 했어? 적은 경우라고 했잖아, 적은 경우. 그때는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88번은 2번이 틀렸네요. 응? 아, 옳은 거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옳은 거 물어봤군요. 예. 그럼 1번도 옳은 거잖아. 예, 1번 옳고요. 예. 이래서 실제에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예. 그래서 제가 OX 계속 칠하는 게 그래서 그래. 자, 3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즉 부당예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무자가 되면 맞고요. 증여받은 자의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자의 양도가 즉 수증자의 양도가액에서 증여한 자의 뭐를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치 계산한다. 3번도 맞네. 자 일단 가봅시다. 3번 동그라미. 아니죠. 예, 3번에 틀렸죠? 예. 아, 왜 이러냐? 증여받은 자의 증여받은 자의 양도가액에서 맞아요. 3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증여받은 자의 양도가액 얼마요? 8억 1,000만 원이죠? 응? 증여받은 자는 을이잖아. 을의 양도가액이 얼마냐고? 8억 1,000이죠? 을이 병한테 양도한 가격이 얼마냐니까? 8억 1,000만 원. 여기서 증여자 누구 말하는가? 갑의 무슨 가에?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양도책은 얼마에서 수증자가 양도한 가액 얼마? 8억 1,000만에서 당초 증여자 갑이 취득가액 얼마? 3억을 빼니까 얼마 된가? 5억 1,000만 원. 그래서 아까 우리 5억 1,0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일단 맞는 걸로 보세요. 이거. 예. 3번은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할 때 최종 확인하고 일단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4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요거는 틀렸네요. 일단은 좀 요건 제가 문제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누구한테 과세한다고? 갑한테 과세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증여세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환급해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한다가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X 하나하나씩 보자고요. 5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도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그러면 지금 X5가 1번과 3번이 맞는 걸로 나왔고 2번과 4번과 5번이 X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는 걸로 합시다. 아니다. 1번도 틀렸다. 죄송합니다. 1번 틀렸죠? 1번 틀렸죠? 이걸 못 봤네. 밑줄 1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1번도 틀렸어요. 1번도. 1번 왜 틀렸어요? 밑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이죠. 그죠? 지금 뭘 물어보고 증여 이월 과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일 때는 뭘 적용하는 거고 증여 이월 과세.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일 때 뭘 적용하는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죠? 근데 1번은 제가 놓쳤어요. 아까 해설할 때. 누구 했어요, 여러분?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속. 요게 틀렸다고. 배우자 및 직계 준비속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죠. 그래서 1번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순간적으로 1번. 그래서 1번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 나와야 돼. 나왔을 때 안에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정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은 틀렸다. 왜 틀렸다? 지금 88번은 물어보는 게 뭐다, 여러분?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가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을 했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2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합반세보다 뭐 할 때? 클 때인데 여기는 뭐라 했기 때문에? 적은 경우라기 때문에 틀렸다. 3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무자 된다 그 얘기고요. 이때 양도차익은 증여받은 자인 을의 양도가액, 을의 양도가액 얼마? 8억 1,000만원에서 증여자의 당초주택가 얼마? 3억 원을 뺀 가액을 양도차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미 부과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가 있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보고 없는 걸로 볼 때 증여세를 어떻게 한다? 환급해준다. 즉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그런 말이야. 따라서 증여세를 어떻게 준다? 환급해준다. 5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즉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때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정해보세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묶으시고요. 3번, 4번, 5번은 이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3, 4, 5번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규정이죠. 1번과 2번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죠. 요건. 1번은 요건. 1번, 2번은 요건. 3, 4, 5번은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정이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89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특수관계인간이 거래죠. 특수관계인. 항상 여러분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누구와의 거래된다? 특수관계인. 그 거래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한해서 밑줄 부당하게 감소됐을 때 한해서만 적용하고 그 소득이 밑줄 뭐 했을 때는 증가했을 때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적용하는 거죠. 2번 특수관계인이 범위에는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은 물론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모두 친족도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2번. 왜? 생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3번 밑줄 자산의 고가양수 저가양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부당예산 부인규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가? 부당예산 부인규정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래서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후 양도.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나오는 저가양도 고가양수일 때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본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8번은 요거 지금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요 89번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89번에 3번은. 자산의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의 경우 밑줄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 아주 중요하죠.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첫째 밑줄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밑줄 또는 시가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 저기 동그라미 3번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저가양수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와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3억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정했다는 거죠. 요거 3억 원 이상 시가 몇 프로 이상? 5% 이상. 요거 꼭 기억해야 돼. 3억 원 5%. 뭐가 차액이? 그래 4번 나 이 조건 충족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조세 이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계산한다. 아니야 실질거래가를 계산한 걸 부인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틀렸어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계산한다 여러분?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써본 핵심 정리 부당예산 부인규정 맨 밑에 핵심 이론 37쪽 맨 밑에 재계산 있죠. 찾으셨어요? 결론 부당예산 부인규정 할 때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동그라미 뭘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가라고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놨죠. 시가라고. 표시는 다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문제화 됐을 때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동그라미 치라는 게 그게 키워드고 그걸 가지고 실전이 장난칠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중점적으로 봐주셔야죠. 다 어떻게 해요 이걸 다. 세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뭔지를 좀 신경 쓰셔야죠. 자 90번. 을은 다음 자료 5번이죠. 5번. 시가는 뭐를 말하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월 기간에 3월 기간에 전후 그러니까 요거죠.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3월 그럼 몇 월? 6개월 동안 또는 취득일 전 3월 후 3월 이내 요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밑줄 상증법. 그냥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 있죠. 자, 5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는 3번과 4번이 묶으시고요. 3번과 4번이 요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결론. 자, 90번. 을은 다음 자료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밑줄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을 몇 년 보유하고 5년 보유 양도했다.
이에 따른 양도세 설명 틀린 것은 다만 을은 해당 과세 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다. 그리고 다른 자료는 고려하지 마라. 당연한 말이죠. 하지 말한다고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고 쓰는 거죠. 당연한 말인데 그걸 써주고 있죠, 출제위원이. 자, 보죠. 해당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지한다. 밑줄, 투기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 이 말은 10% 할증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 지금 투기 지정 지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10% 누지세 할증 과세인데 일단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현행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갑과 을, 을과 병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배우자 및 직계 준비석이 아닌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밑줄. 중요한 말은 이거죠.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인이 돼. 그리고 을은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됩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시가 8억 원의 토지를 8억 2천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을은 시가 15억 원이 해당 토지를 13억 원에 양도했답니다. 최근에 이런 게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 나왔던 거죠. 자, 지금 당초 취득 봅시다. 갑이 뭐 했다가 취득했죠. 그리고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매매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했죠. 이때 갑과 을은 무슨 관계인?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인 했죠. 을과 병도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 아닌 뭐야 여러분? 특수관계인. 그러면 여기서 조건 바꿀게요. 만약에 갑과 을이, 을과 병이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면 어떡할 거냐? 어떡하죠, 우리? 그러면? 배우자나 갑과 을, 을과 병이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누구 간이면? 직계 준비석 간에 지금 매매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세법은? 증여를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증여 추정 대상이 아닌 특수관계인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로 보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두 번째 배우자 및 직계 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인. 만약에 이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과 매매면 이때는 우리는 뭐를 한다? 증여를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를 추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입니다. 자, 그럼 보죠. 을은 갑으로부터 시가 얼마짜리를 8억짜리를 얼마에 샀대요? 8억 2천만에 샀대요. 맞나? 8억 2천만 주겠다 했죠. 그 다음에 을은 시가 15억 원이 해당 토지를 얼마 팔았대요? 병한테 얼마 팔았대? 13억에 팔았죠. 자, 시가가 얼마짜리죠, 여러분? 15억짜리를 얼마 팔았대요, 여러분? 응? 13억 원. 13억 원? 예, 13억 원이 양도했대. 그럼 봐요. 갑이 을한테 매매할 때 얼마짜리를 8억짜리 얼마 팔아먹었대? 8억 2천만이 팔아먹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양도예요? 시가보다 높게 팔았죠? 응? 그러면 거꾸로 을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어떻게 했어요? 비싸게 샀죠? 그래서 이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가 양수. 자, 거꾸로 시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대? 이건 뭐야, 여러분? 저가 양도죠. 그러면 당초 사야 할 금액보다 비싸게 샀으니까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됐어? 이 결과는 뭐야, 여러분? 양도 차익이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죠? 비싸게 샀잖아. 싸게 팔았잖아. 결론은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과세관청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정상적으로 낼 세금보다 어떻게 됐어? 양도책이 작아졌잖아. 아니 얘들이 세금을 많이 낸대. 그럼 과세관청이 말려 안 말려? 안 말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고가 양수, 저가 양도하면서 세금이 어떻게 됐어? 지금 문제는 양도책이. 이 거래로 결과 어떻게 됐다고?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뒤집어지는 거 안 뒤집어지는 거? 뒤집어지는 거지. 네가 정상적으로 사면 얼마 주고 살 거를? 얼마 주고 살 걸? 8억 주고 사서 8억에 살 걸 8억 2천만 샀다는 얘기야. 그럼 취득가액이 커져서 작아졌어? 취득가액이 커졌잖아. 취득가액이 커지니까 양도책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얼마에다 팔 거를 15억 원에 팔 수 있는 걸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13억 원에 팔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정상적으로 팔면 얼마 받을 걸? 15억을 받을 걸 지금 얼마 받고 팔았다는 얘기야? 13억. 그러니까 양도책이 어떻게 했어? 2억 원이 줄었죠? 그 과세관청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지. 이가 정상적으로 팔았으면은 양도책 커질 걸 니들이 시가와 다른 거래로 해서 양도책이 어떻게 했어? 줄었죠. 이걸 우리 아까 뭐였어? 부당에서는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됐어야 돼? 조세 부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 부당하게 어떻게 됐어? 지금 감소됐다는 얘기야. 감소. 세 부담이 커졌다 적어졌다? 그러니까 과세관청 이걸 그대로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뭐로 신고했어요? 얘들은 다 실가를 신고했죠? 실가를 신고했죠? 그럼 과세관청은 실가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 뭘로 해버리겠다? 시가로 하겠다. 그러니까 시가대로 사서 시가에 판 걸로 하겠다 그 얘기야.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판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시가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3억 원 차이가 안 나지만 몇 프로 이상 차이 나야 된다고? 5% 이상. 그럼 요거 봅시다. 차익은 얼마요? 차익 얼마야?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인데 3억 원 이상 조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자, 두 번째 조건. 시가의 몇 프로? 5%. 그럼 시가의 8억 원일 때 5%는 얼마야? 5, 8, 40. 4천만 원보다 얘가 커 작어? 작죠. 그럼 이 조건도 충족을 못했죠. 그럼 이때는 시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뭘로 계산하라? 이때는 실가 그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실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차익 얼마 발생해요? 2억이죠. 2억 원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3억 원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 다음에 시가 얼마? 시가 얼마? 15억 원에 몇 프로? 5% 얼마예요 그러면? 7,500만 원이죠. 얘보다 얘가 크죠? 그럼 조건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으면 이때는 시가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실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판 걸로 하라는 얘기야? 15억 원에 판 거라는 얘기야. 얼마 주고 산 거를? 여기는 얼마야? 8억 2천만 원. 요걸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걸. 왜? 조건 충족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요게 바로 뭐일 때고? 고가 양수일 때 조건 충족 여부인 거고, 요거는 뭐일 때고? 저가 양도일 때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마무리할게요. 부당예산 부유기준 다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수익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데 시세대로 거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시세대로 거래를 안 해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면은 이때 이 가액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우선 조건을 따져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얼마짜리를 8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다 여러분? 8억 2천만 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 2천만 원이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렇지만 시가 여기 몇 프로? 5%. 그러면 시가의 5%가 얼마? 4천만 원이죠. 얘보다 얘가 커 작어? 작죠. 그럼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면 이때는 그대로 뭘로 가는 거고? 실가로 그대로 가는 거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 조건을 충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대로 뭘로 계산하고? 실가. 이 조건을 뭐하면 충족하면 뭘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시가로 계산하라는 얘기 결론은. 그럼 얘는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럼 취득가액 얼마로 산 거라 알아 결론? 실가 얼마? 8억 2천만 원 인정해 준다. 자, 얼마 판 걸로 보냐? 시가 얼마? 10억. 실가 얼마? 13억. 차익 얼마? 2억 원이 절대적 조건 3억 이상 충족했어 못했어? 못했죠. 근데 저거는 못했지만 시가 얼마에? 시가 10억 원에 몇 프로? 5% 얼마? 7,500만 원. 얘가 크죠? 그럼 이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했죠. 그러면 이때는 실가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는 얘기야? 시가 얼마 판 걸로 보라는 얘기야? 15. 그러면 이때 양도책 1번 소득세법이 부당해산에 따른 을의 양도책은 얼마? 6억 8천만 원. 6억 8천은 어떻게 나왔어요? 15억에서 얼마 뺀 거라? 취득가 얼마라는 얘기야? 8억 2천만 원. 그러면 답은 1번 맞죠? 2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없죠. 왜? 예,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니까. 자, 3번 양도소득 기본제를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양도소득 기본제를 받을 수 있죠. 뭐만 아니면 되니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네. 그렇죠? 저 틀린 거 물어본 거죠? 예. 왜? 한참 이거 계산해놓고 요거는 조금은 시험에서는 아마 여기까지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1번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그걸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거예요. 4번 과세편에다가 6%부터 몇 프로까지? 38%까지 5단계 초과 유지한다. 왜 그러죠? 몇 년 보였으니까? 5년. 2년 이상 보유했죠. 2년 이상. 다 내년부터는 누진세에다 10% 할증 하셔야 되는 거죠. 내년 거 우리 하지 맙시다. 올해 것도 지금 돌아버리는데. 자, 그래서 몇 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해당이 돼서 누진세를 적용. 5번 양도소득세 부족세에 대해서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적게 신고했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10%. 여기에다가 고지일까지 납부일 때까지 납부지연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됩니다. 됐다. 오늘 그리고 부동산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거 끝났네요. 자, 이제 갑시다. 91번. 아, 지금 쉬는 시간이 어떻게 됐나? 지났나? 예. 지났어요? 꼭 쉬어야 되나? 예, 조금 쉽시다. 예, 여러분.